오늘은 구름의 혁훈엔 공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공원으로 주차장, 공원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꽃들이 만개해서 너무 예쁘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4월에 갔던 우리는 공원 내 철쭉을 많이 봤어요. 공원 내에 벚나무, 왕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있는데 우리는 시기를 놓쳐서 매우 아쉬웠어요. 개화 시기는 3월 하순 4월 상순이라네요. 다음에는 개화 시기를 맞춰 꼭 다시 방문해 보고 싶은 공원이었습니다. 이상 혁훈엔 공원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인 구름의 라멘인 타이오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주차는 3곳이나 있어서 넉넉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갔을 때도 저희는 대기를 해야만 했어요. 미슐랭에서도 인정을 받은 라멘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클래식 옛날 라면 세트, 완탕 라면 세트를 시켰어요. 면발도 소프트부터 하드까지 5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도 추가했습니다. 사이드로 나온 교자와 주먹밥도 역시 맛이 좋았어요. 추가한 파를 듬뿍 넣어서 먹고 옆에 각종 소스들도 있는데 좀 먹고 간마늘을 기호에 맞게 추가하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상 구름의시 타이오 라멘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무려 창업은 쇼와 40년대경부터 만두가 대인기로 하루 5,000개 정도 만들고 구워지고 있으며 주문하면 바로 구워서 나오는 만두 대만족입니다. 부드럽게 다져진 만두라서 마치 만두전을 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구글 후기에서도 극찬한 달걀 부추전과 만두랑 같이 곁들여 먹음 좋아요. 역시 맛도 좋고 그리고 셰프의 외모도 최고. 영상을 찍어서인지 많이 시켜서인지 서비스로 슈마인. 개인적으로는 꽂히는 소스였지만 오랜만에 닭똥집을 맛봐서 좋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최종 계산은 5,200엔인데 잘생긴 셰프가 200엔 깎아줬어요. 마지막까지 즐겁고 힘차게 응대해줘서 기분 좋은 가게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예약한 셀렉톤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스태프도 친절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로비와 방이 좋았습니다. 다만 역시나 일본의 방은 좁긴 했지만 그래도 역과 위치도 가깝고 근처에 맛집들이 많아 돌아다니기 편해요. 제일 중요한 전자레인지와 얼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숙소 값에 숙박세가 비포함이라 1인당 200엔씩 추가 지불해야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은 가성비 숙소였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어요. 음식이 간단하지만 아침엔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간단히 먹고 저희는 이동을 하러 갑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변 유료 주차장으로 주차해야 해요. 이상 호텔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스위텐고를 보러 출발했는데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아 계속 주차장을 찾으러 다녔어요. 마침 구름의 역 쪽에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5분 정도 걸었습니다. 동네가 너무 예뻐서 중간중간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걷고 걷다 보면 금방 신사가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왜 2월 3월경이 절정이란 건지 느꼈어요. 18종의 동백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많은 동백꽃을 못 봐서 아쉬워요. 물의 신사로서 큰 강 옆에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산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고 왔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5월 3일에서 7일까지 순산 수해방지 어린이의 수호신 축제로서 같은 시족신을 모시는 지역 주민들과 참배객으로 활기를 띠어요. 저희가 갔을 땐 마침 지역 주민들끼리 플리마켓을 열어서 구경할 게 많았어요. 이상 기도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우르메시에서 2시간 30분을 걸려서 온 타카치호. 하지만 마침 도착했을 땐 보트 예약이 마감이 된 상태라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찰나 홍콩 학생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3명이서 같이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귀여운 청둥오리들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보트는 5,100엔으로 홍콩 학생 덕분에 저희는 3,400엔으로 즐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봐도 대단하고 보트 타고 아래에서 위로 봐도 웅장하며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뭐가 무거워서 젓는 게 힘들었어요. 얽히고 설켜 있는 보트들의 교통정리를 기다리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지요. 물이 에메랄드 색인 게 신기해요. 30분이 되어가서 다시 노를 저어 돌아갑니다. 계곡의 깊이와 울창한 나무숲 그리고 자연과 힐링, 시간과 여유, 자동차가 있다면 한 번쯤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계곡 가는 길이 매우 가파르고 험하니 운전에 주의하세요. 이상 타카치오 협곡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너무 배고픈 가운데 미야자키는 치킨 남방이 유명하다고 해 얼른 군케이로 갔습니다. 여기는 테이블 모니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스푼에 치킨 남방을 먼저 주문을 넣었습니다. 물론 하이볼도 마셔야죠. 스푼에는 날계란과 같이 줬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킬 거라서 치킨 남방은 2분의 1만 시켰어요. 역시 유자가 곁들여서 그런가 새콤하니 맛있었어요. 물론 닭가슴살이었는데도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춥기도 했고 밥을 먹고 싶어서 탕 같은 걸 시켰는데 먹어보니 닭곰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 당근 맛이 많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당근을 좋아해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꼬치 하나를 더 주문을 했는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안 나와서 주문이 안 들어갔나 했는데 20분 뒤에 나왔어요. 되게 정성스레 구워줬나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이상 배고픈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아오시마의 도깨비 빨래판을 보러 왔습니다. 주변에 아열대 식물이 살아 독특한 색을 가진 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미야자키 관광 필수 코스 중 한 곳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오시마 해수욕장에서 야요이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도깨비 빨래판이 보이기 시작해요. 수천 년 파도의 힘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자연 지형인 도깨비 빨래판으로 유명해요. 옛 전설에 일본의 도깨비들이 미야자키로 내려와 이곳에서 빨래를 했다고 해 도깨비 빨래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파상수성함으로 해상에 규칙적으로 퇴적한 사암과 이암의 상층이 몰려 해상에 노출된 것이 파도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가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다네요.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천천히 섬으로 들어가면 토리이가 세워져 있어요. 아오시마 신사가 있답니다. 결혼과 연애의 신사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옆 숲길을 갔어요. 사람들이 숲길을 가는 길목에 소원을 적기도 했는데 저도 적고 올 걸 아쉬웠답니다. 계속 걸으면 작은 신사 같은 곳도 있어요. 여기서 200엔을 넣으면 작은 접시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데 접시에 소원을 담아 2번 인사를 하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 던져 깨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다네요. 저도 한번 해보았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제 소원을 이뤄줄 거라 믿어요. 이상 아오시마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드디어 산메세 니치난에 도착했어요. 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날씨도 좋아서 다리도 튼튼한데 무슨 카트? 했다가 후회했었답니다.
계속 오르고 올라 최상지에 있는 지구 감사의 종에 다다랐습니다. 100엔을 넣으면 미라이짱이 키르군이 사노카이트의 종을 4번 치는 거였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아 지구에 용서되는 삶의 방식을 깨닫는다를 테마로 한다고 해요. 아직 볼 곳이 많아요. 끝도 없이 걸었어요. 여기서 의문점 하나, 왜 일본에도 모아이 석상이 있을까? 1960년 칠레 대지진으로 무너진 이스타 섬 모아이 15곳을 일본의 도움으로 복구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 허가를 받아 산메세니치난의 땅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커요. 각 석상마다 행운을 빌어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1. 건강연애, 전체운 결혼 금전학력의 뜻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석상이 금전운입니다. 그 석상만 집중 공략해 주시면 돼요. 우연하게도 딱 집은 석상이 금전운 석상이었어요. 돈이 들어오겠죠? 천공의 탑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직선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칠레 이스타 섬과 맞닿는다네요. 보아이안 상이라 해서 프랑스어로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는 7개의 모아이상이 있습니다. 모아이를 보러 칠레까지는 멀어서 못 가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가까운 미야자키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가장 멋진 해변 신사 중 한 곳인 우도신궁에 왔습니다. 토리이를 지나 열대나무들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 신들의 가족 관계도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면서 날씨 진짜 좋다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작은 도리이들도 빨간색의 신사가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길을 따라가면 토끼 동상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동전을 넣고 소원을 비나봐요. 각 토끼마다 동전들이 엄청 많았어요. 순산의 신사라 그런지 토끼를 모시는 것 같았어요. 다리를 지나가다가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잠시 멈춰섰어요. 계단을 내려가 왼쪽 방향으로 가면 동굴 신사가 나옵니다. 우도신궁은 순산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출산을 앞둔 여성과 백년해로를 기약하는 신혼부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른 기도하러 갔습니다. 유일하게 동굴에 신사가 있어서 신비로웠어요. 토끼상이 많이 달아있어서 또 저는 동전을 넣고 소원을 빌었네요. 200엔을 넣고 운타마 던지기에 도전하러 갔습니다. 소원을 빌고 돌을 던져 절벽 아래 거북이 바위 구멍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남성의 경우 반드시 왼손, 여성은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추억이죠. 그래도 바다를 보면서 힐링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에 자리에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험준한 바위들이 내려다보는 우도신궁은 미야자키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들러봐야 하는 명소예요. 이상 토끼상과 함께 1분 여행이었습니다. 전망대를 보러 가는 길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일본은 산지 도로가 엄청 많아요. 멀미를 주의하세요. 그래도 석양과 그로 인한 배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계속 이동하느라 전망대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망대라고 했는데 저희가 마감 시간을 놓쳐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쿠라지마에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라고 합니다. 구름같이 보이지만 연기예요. 활화산이거든요. 아쉬웠던 게 마감이 된 줄 알고 전망대를 못 올라갔는데 이동하고 보니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 일정인 가고시마를 가기 위해 사쿠라지마 페리항을 갑니다.
이상 고요한 유노이라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가고시마를 가기 위해 페리항에 왔습니다. 배를 타면 15분이면 가요. 차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저희는 1620엔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페리항은 24시간 운영이며 배는 자주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20분마다이며 그 외 시간에는 30분, 쉬면은 1시간마다예요. 제일 먼저 주차를 했습니다. 배가 커서 그런지 파도가 잔잔해서 그런지 그다지 멀미도 없었고 날씨가 좋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러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그 순간의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고시마항에서도 사쿠라지마를 향해 오고 있네요. 배 안에 망원경이 있어서 궁금해서 보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런데 너무 추웠습니다. 점점 가고시마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금방 오게 되었네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멋진 야경을 선사해 주었네요.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서 이제 가고시마 일정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상 페리를 더 타고픈 1분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 렉스턴 가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렌트 여행하시는 분은 1주차비 1000엔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을 찾는 길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방은 매우 넓고 깨끗했어요. 위치는 모든 식당과 쇼핑 아케이드까지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맛집 투어도 쉽게 가능해요. 아침 식사가 포함된 가격 대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회가 나온 식사는 처음이었어요. 가고시마에서 10만원대의 호텔을 고른다면 이 호텔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 편안하게 쉰 1분 여행이었습니다. 근처 이자카야를 들렀습니다. 고급져 보이던 가게였어요.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한국에서 왔다 하니 그런가 더 친근감 있게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시켰던 것은 어묵꼬치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오뎅을 안 좋아하는데 이곳의 음식들은 맛이 달랐습니다. 겨자 소스를 찍어 먹으니 뭔가 새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구이들도 먹기 시작했어요. 버섯,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생선구이, 그리고 냄비밥이라고 30분이 걸린다고 해서 미리 시켰습니다. 특히 생선구이는 난로 위에서 구운 것이라 그런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특별한 식사에 특별한 사케를 마시는 게 좋겠죠? 흑룡이라는 사케를 시켰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다 보니 주문했던 유자 돼지 된장 절임 박역구이라는 음식이 나왔어요. 된장 소스가 새콤하니 특이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있는 와중에 냄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토핑으로 연어알을 같이 시켰어요. 저희는 밥을 먹는 순서가 다를 것 같아서 직원분께 부탁했습니다. 친절히도 잘 내주셨어요. 먼저 밥에 공기를 넣어주고 밥 공기에 먹을 만치 넣어서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연어알과 같이 곁들여 먹어요. 먼저 연어알을 넣기 전에 맨 밥부터 먹었습니다. 갓 지은 밥이라 그런지 쌀이 달라 그런지 엄청 맛있었어요. 연어알도 같이 넣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알과 밥과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베스트 3 안에 드는 밥이에요. 추천드립니다. 이상 배부르게 먹은 1분 여행이었습니다. 태양볕이 뜨거운 정오시간. 음식점을 가려고 찾아봤는데 생간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어요. 입장료는 성인은 1,500엔이에요. 가고시마는 흑돼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생간엔 안에 있는 사쿠라지마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사스마의 향토 요리를 천천히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가게 되었습니다. 뷰가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는 흑돼지 덮밥인 쿠로부타 카쿠니돈과 쿠로부타 샤브를 먹었습니다. 저는 덮밥이든 비빔밥이든 다 섞어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쫄깃한 식감의 고기가 육즙이 풍부하게 느껴져요.
샤브샤브에 야채들을 먼저 우려내고 다음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익어가기를 기다리면서 뒤적뒤적 배고프다고요. 참고로 살짝 튀긴 오뎅도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된장 소스를 찍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경치를 보면서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절경엔 역시 하이볼은 빠질 순 없죠. 날씨가 뜨거운데? 돌아다녀야 하는데? 취하겠네요. 분위기와 맛과 절경인 좋은 이곳은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이었습니다. 이제 정원을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상 최고의 경치, 최고의 식사를 한 1분 여행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시마즈 가문의 제19대 미스이사가 1658년에 별장으로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부지가 꽤 넓어서 손이 안 갔을 법한 곳이 어디 한 곳은 있을 법한데 정원에 나무 하나하나 꽃이며 풀들까지 정말 관리를 잘한 게 느껴져요. 천천히 걷다 보니 반지에 제왕 같은 숲속이 나왔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었나 봐요. 부럽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성한 이끼들이 뿜어내는 초록 빛깔이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마치 동화 속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유일의 고양이 신사에서 고양이도 불러봅니다. 다리를 건너 반사로 부지가 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호난중님도 거북 바위도 지나갑니다. 구불구불한 정원을 나오면 작은 저택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계속 걸어요. 그냥 주위를 보면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 사쿠라지마 뷰 포인트가 나옵니다. 날씨가 좋아 이곳에서 보는 사쿠라지마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전망대에서 보는 화산을 보는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가고시마에 왔다면 꼭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이제 시마즈 고택을 보러 이동합니다. 이상 사쿠라지마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곳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시마즈 가문의 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집을 방문하면 일본식 정원 가고시마만 사쿠라지마의 사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 500엔을 더 추가해서 고택까지 보러 왔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구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둘러보다가 먼저 화병이 보이는데 이 화병은 1896년 시마즈 타다요시가 러시아 황제로 즉위한 니콜라이 2세에게 선물로 보낸 멋진 꽃병이라 합니다. 복제품이라네요. 경로대로 이동하면 이너 가든이 보여요. 내 집이라면 차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정원을 보며 힐링을 취하고 싶네요. 연못에는 음과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2개의 세트 중 일부인 가라앉은 팔각형이 있습니다. 이너 가든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았네요. 미로가 따로 없어요. 밖으로 나와 금수저였던 타다요시의 서재가 사쿠라지마의 멋진 전망이 있어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앉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품고 있는데 집중이 잘 되었을까요? 한창을 그렇게 풍경을 바라보다 안에 들어와 응접실과 대면했습니다. 서양과 일본의 영향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것을 보세요. 예전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근대 사회의 사진의 장소와 비슷하죠? 참고로 이 방의 샹들리에는 19세기 런던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라 합니다. 응접실을 지나가고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데 타다요시의 전용 욕실이라 해요. 역시 목욕의 나라. 저도 오늘은 반신욕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침실이 있는데 야쿠시마 삼나무로 만들고 벚꽃으로 장식한 정교한 미다지문이 들어오네요. 이 집의 주인인 사진이 보이네요. 그렇게 고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 센가넨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스버거였습니다. 아오이 아소 신사를 가는 길에 오랜만에 보여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스루도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도 넓어서 선택이 폭이 많을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직원분이 기간 한정이라고 하셔서 이마토크 세트라고 궁금해서 시켰습니다. 토로타마 치즈 데리야끼 버거이며 홋카이도산 고다 치즈 사용하고 에나무 콩프라이에 음료가 붙은 세트라고 하네요. 음료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너무 진해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데리야끼 소스의 농후하고 깊은 맛과 샤키샤키의 상추, 녹인 국산 치즈의 매끄러운 식감이 매치하는 햄버거입니다. 그렇게 아소 신사를 향해 갑니다. 이상 오랜만에 모스버거에서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천년 고차례의 아우라가 있는 일본의 국보 사찰에 왔습니다. 일본 전국에 산재된 450여 개 아소 신사 중 총 본사라고 하는데 마침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런 레이와 2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장엄하고 장려한 모습은 건재합니다. 현재 복구 중이라네요. 공사라 도리까지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위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빨간 다리에서 추억만 새기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개척 생성 발전에 신사라 조만간 부흥이 진행되어 관광으로 붐비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복구된 후 다시 신사의 건축물을 보러 돌아보고 싶네요. 이상 아쉬운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멋지고 괜찮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상점가 안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지만 찾아가기가 다소 헛갈릴 수 있어요. 저희도 꽤 돌고 돌아서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2층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직행으로 14층까지 향해 체크인을 합니다. 후에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 후 객실층으로 내려가요. 조금 복잡하죠? 여태껏 봤던 호텔들과 달리 매우 한국식 같았어요. 화장실도 넓고 방도 모던했습니다. 침대도 왜 더 넓고 푹신해 보일까요? 제일 중요한 구마모토 성 뷰가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작게 보이지만요. 세련되고 멋진 것도 장점이지만 구마모토 성에서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적 장점 및 구마모토 성뷰로 인한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시를 일망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 이제 라운지 구경을 하러 갈게요. 이상 다소 찾아가기 힘들었지만 예쁜 호텔에서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라운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구마모토 최고의 교통의 요지로 3층까지는 쇼핑센터도 있어 쿠마몬 스퀘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스터미널과 쇼핑센터에 온 게 아니죠? 라운지인 사쿠라마치 가든에 왔습니다. 쿠마몬을 만나기 위해서죠. 막 도착한 우리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숲속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마모토 성과 지속 가능한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하늘이 펼쳐져 뛰어난 개방감과 일본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미니 야간 분수도 보러 왔습니다. 작게 보여도 물은 다 튀어요. 하지만 예쁘니 용서가 됩니다. 쿠마몬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라운지도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찾아다녀야 합니다. 라운지에 미니 언덕이 있어 올라갔는데 생각해보니 어떻게 내려가요? 이런... 언덕에서 구마모토 성을 찍었습니다. 역시 야경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쿠마몬을 찾으러 다시 출발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시국답게 쿠마몬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마스크를 벗은 귀여운 쿠마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2번이나 걸렸었던 저와는 달리 건강했으면 하네요. 쿠마몬. 이상 건강하게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쿠마몬과 놀고 난 후 먹자골목에서 3가지를 먹어봤어요. 저와 같이 떠나보실까요? 먹자골목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일본은 역시 사심이죠. 가게는 아늑해서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기본 반찬인 해조류가 나오는데 미끄덩 새콤달콤한데 저한테는 너무 셨습니다. 제 손은 안절부절 못하네요. 맥주를 얼른 마셨습니다. 예술이네요. 그때 마침 계란밥이 나왔습니다. 날계란에 밥을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먹었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먹어요. 역시 밥이 좋더라고요. 사시미에 드라이아이스에 연출이 있네요. 더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회를 잘 먹지는 않는데 여기는 부드러우니 맛있었어요. 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 조개탕을 시켰습니다. 배추의 단맛과 깔끔함으로 시원했어요. 살짝 매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우튀김도 궁금해서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뜨거웠지만 역시는 역시 튀김은 언제나 맛있죠. 새우 살이 꽉 찼어요. 강력 추천입니다. 이상 잘 먹은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구마모토의 맛집 돈까츠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미슐랭에도 등록된 맛집이라고 합니다. 시모토리 아케이드 상가 끝 골목인 후지 거리로 진입 후 100m도 안 돼서 있어요. 11시에 오픈인데도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자리가 엄청 넓은 곳을 주셨어요. 반찬은 빨간 젓가락으로 따로 떠서 먹는 거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저희는 안심이랑 등심을 시켰습니다. 이곳의 소스는 좀 특이해요. 먼저 깨를 접시에 덜어빻고 매운 소스를 넣습니다. 사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안심해도 좋아요. 기본 소스는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맛인데 매운 소스가 맛있어요. 간무로 만든 반찬인데 고추냉이와 함께 돈까츠 위에 올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이볼이 먼저 나왔네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다녀왔던 나가사키의 분지로 돈까츠가 인생 돈까츠였는데 이곳의 맛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아, 그리고 이곳은 밥이랑 국이랑 야채는 무한리필입니다. 참고하세요. 히레카츠 먼저 먹어봤어요. 가고시마로부터 이어진 흑돼지. 로스카츠의 육즙이 보이시나요? 고기는 두껍고 빵가루는 얇아 먹기 좋았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인생 돈까츠 2위입니다. 이상 감동받은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1607년에 완공된 구마모토 성에 왔습니다. 16년에 지진이 나서 재건축을 하는 성에 저와 같이 둘러보실까요?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는데 웬걸? 너무 계단이 많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후회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구마모토 지진이 나피해 입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뭔가 문화재가 파괴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중 다리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아마 밑에서는 피해 복구가 되고 있나 봐요. 거진 8년째인데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진짜 지진이 컸었나 봅니다. 쭉 긴 다리들을 지나오면 성에 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더 가야 해요. 이제 성이 보이네요. 가보자고. 구마모토 성은 일본의 3대 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하게 하얀 지붕에 흑색이 눈에 띄네요. 이제 내부에 들어갔어요. 1층부터 5층까지는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한자예요. 읽을 수 없어요. 미니 모형에 저는 진격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주가 지냈었던 곳을 재현해냈네요. 흥미로웠습니다. 6층인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다른 성에 비해 넓은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구마모토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구마모토 성 캐릭터와 찰칵했어요. 이상 역사 속에서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